어떤 라스트냐면 이 신발에 대한 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앞 모양이 앞코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다가 이 코로 해줘 라고 하면 안 되지 라인.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도 틀릴 뿐더러 이거는 13cm니까는요. 높이도 틀릴 뿐더러 앞코를 둥글게 해야 되면 또 만들어야 돼. 예, 이 라스트가 틀려져야 되는 데다가 몰드도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많이 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라스트별로 몰드별로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디자인들이 이 라스트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되고 이 라스트에 대해서 나오려면 이 몰드가 이렇게 같은 몰드여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는 지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발의 몰드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 신발에 대한 라스트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트와 몰드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몰드라는 것 자체는 얘도 몰드고 얘도 몰드고 얘도 몰드예요. 밑바닥에 몰드라고. 네, 네. 근데 이 몰드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붕어빵 굽는 네. 기계 있죠. 네. 틀. 네. 그걸 몰드라고 금형이라고 네. 해요. 네. 거기서 네. 이걸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꾸면 이런 이제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나 만들려면 그 붕어빵 같은 틀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할 때마다 이 사이즈가 여자 사이즈는 229부터 255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20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 금형이 이 붕어빵 만드는 틀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남자 35 바라고 꽤 만났죠. 남자 35 바라고 그 여자 260이라는 게 너무 괴로운 게 어떻게 이거는 감당을 할래야 감당이 안 되는 발이라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아예 마음을 비우고 남자 235까지 좀 몰드를 파보려고 보내요. 금형도 제작비가 많이 좀 들어요? 1,000만 원씩 들어요. 1,000만 한 원씩. 개당 1,000만 원 줬다.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이게 목형을 만드는데 요것 같은 경우는 다른 금형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뭐지? 굽는 게 뭘 다른 건데 이거는 인터그랄 창이에요. 인터그랄 창이요? 그러니까 잘 안 달아지는 창이에요. 고무는 좀 더 싸요. 근데 인터그랄 창을 꼽는 금형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비싸요. 쉽게 망가진다. 쉽게 망가지면서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강하죠. 강하다고요. 잘 안 달아지고 충격에 흡수를 잘 하고 잘 망가진다. 그리고 쉽고 아니 금형이 금형이 망가지는 거고 얘는 안 망가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몰드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이 핵심 기술인 이 에어패드에 들어가는 모양이 다 틀리죠. 네. 그러니까는 에어패드에 대한 금형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거를 그냥 다 갖고 가도 못하는 게 신발 하나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신발을 만들 때 이렇게 금형을 하나 파고 그 다음에 몰드가 나오고 에어패드를 붙이고 나면 중창을 이렇게 붙이게 돼요. 네. 이 중창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깔아지는 것들을 인솔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라스트가 올라가고 이 가피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피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싸고 나중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굽이 제일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저희 몰드가 이렇게 가는 굽의 안정된 높이예요. 그렇죠? 딱 이렇게 맞아지죠.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죠.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죠. 흔들거려지는 거예요. 이게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네, 뒤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굽을 함부로 자르거나 해서는 안 돼요. 이 모양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이렇게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잡고 있는 라스트의 모양, 라스트의 중창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5mm에서 1cm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흔들리게 되고 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자를 때는 5mm 이상만 자르고 5mm 이상만 높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신발이 나빠요. 근데 모든 신발이 저희 신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이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각이 졌잖아요. 이것도 지금 살짝 각이 졌죠. 이런 각에 의해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패턴도 이렇게 각이 지게는 만들지만 이 모양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렇게 각이 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이 진짜 제대로 나오려면 3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채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틀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지게 돼 있죠. 네. 이걸 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는 못 빼는데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있는 거. 일단 가죽을 갖다가 모양을 해갖고 거기다 감싸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죽의 모양을 바꿀 때도 패턴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기계에서 찍을 때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찍어내는 건가요? 공장에서? 아니요. 공기통이 큰 거로 사면 얘는 적은 거. 공장에서 찍어낼 때는요. 철형이라는 게 있어요. 철형.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신발이면 이게 패턴 작업이에요. 패턴하고 있을까요? 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가죽을 이렇게 보통 잘라가지고 도 있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내일 합시다 220 내일. 내일이. 220 사이즈로 이렇게 딱 내일 이거 움직여가지고 여기 여기에 가서 맞춰서 촬영이 오픈 시켜놓고 동일하게 있죠. 들어가요. 오전에 그래서 딱 오픈 누르면 시켜놓고 그쪽으로 이 넘어가시고 부분이 제대로 이런 이렇게 박영원 나오게끔. 집사님하고 그래서 이 패턴과 촬영 같이 이렇게 돼 하시면 있어요. 돼요. 그래서 신발이 돈이 이동하십시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옷은 잘해야 내 사이즈, 내 사이즈인데 뭔 소리예요? 우리 140 사이즈야. 아 거구나. 맞추면. 아주 보정석 옷이야. 그러니까 140 사이즈면 140개만 가지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더 많은 이거 신발. 이 많은 디자인별로 다 그게 틀려지잖아요. 다 사이즈가 6개, 7개씩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근데 굉장히 비싸구나. 아니 몰드 값만 1,000,000원이에요? 이거 제작하는 것은 라스트 제작하는 거 따로죠. 따로죠. 네. 이건 보통 얼마씩 해요? 이거는 보통 처음에 개발할 때는 20만 원. 이건 별로 안 비싼데 네. 몰드는 근데 금형을 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비싼 네, 거. 네. 그래서 이 신발 일을 한다는 게 제일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게 신발은 계속적인 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다 계속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다 틀려져야 되고 모양도 다 틀려져야 되고 어느 날은 동그란 게 유행했다가 어느 날은 긴 게 유행을 했다가 그리고도 보편적인 것들은 따로 있어야 되는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하나 만드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랜드로버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 여자 힐이 없잖아요. 네. 다 단화지. 네. 에스콰이어라든가 이렇게 여자 힐 많이 하는 데들이 남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등산화, 워킹화, 뭐 랜드로버 이런 스타일도 별로 없어요. 조금 구색이나 좀 같이. 예, 예. 이게 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한번 해봐. 그렇게 했는데 아작이 나봐. 그렇기 때문에 차를 해야 된다는데. 공영 주차장에 뜯어버려. 네. 아니 그 여기 목사님 싣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좀 실어다 주는 거나 아니면 차를 줄여야 되는 거야? 못 줘야 되는 거야? 가려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가라 그랬잖아. 같이 들으면 멘트가 없어 눈치가. 같이 들으면 좋겠구나. 아니 따로 왔다 해주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스트와 금형 이런 기억 잘 받으세요. 거. 네. 실습 잘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칭들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건 이제 아우솔이라고 하는 아우솔. 아우솔. 네. 왜 아우솔? 바깥이니까 아웃. 아우솔인데 썰은 뭐예요? 솔은 이 창의 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솔 안에 있는 거. 네. 인솔. 네. 그 다음에 중창. 아니 그래. 이건 일본어로도 다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는 다 그 거의 대부분 일본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발 자체가 간의 수공업 형태로 온 데다가 일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전수를 한 게 많았기 때문에 다 일본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까레 이러면 그거는 일본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몰드라든가 아웃솔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라스트. 네. 이 라스트에 의해서 모든 신발의 형태는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이 지고 안 지고 있는 것들은 다 라스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라스트나 이 몰드의 모양에 따라서 신발들이 다 틀려지고 바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넓은 형이면 C타입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다 B타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A 타입은 뭐예요? 조금 좁은 거. 아, A, B, C로 이렇게 D를 그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냥 쭉 들으시고 나셔서 그 이 고참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이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신발의 구조 자체가 이 보시면 요게 한 커플 있고 여기 두 커플 있고 여기 이제 에어패드가 들어가죠. 이 워킹화일수록 이런 이 겹이 많아요. 그리고 구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굽이고 그래서 이 워킹화가 훨씬 더 내가 에어패드를 눌렀을 때 이런 게 훨씬 더 비쌉니다. 눌렀을 때 내가 그 받는 압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인체 구조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한 몰드가 3번, 4번 정도는 파기가 돼야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폐기 처분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만들 때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 고민이 이제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일방향 통풍구라고 넣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씩 가지고 있어 보시고 이건 여자 가가에 쓰이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일방향 통풍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깥에서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부어보세요. 그러면 안에서
한쪽은 나오는 내가 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자 다른 신발들은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 신발은 뚫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일방향 통풍구 이것도 특허예요. 일방향 통풍구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바깥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일방향 통풍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 발에 냄새 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발 밖으로 신발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 공기가 차버리면 여기가 흐름이 안 돌잖아요. 저희는 내면서 자꾸 밑으로 냄새며 뭐며 이런 것들을 나쁜 공기 같은 거를 이쪽으로 넣고 습기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넣는데 그 부분이 빠져줘야 되잖아요. 안에서 유입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안에서도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방향 통풍구로 해서 눌러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신발들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잡고 이 일방향 통풍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잡고 왔다 갔다만 돼버리지 실질적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발에서 그 지방이라든가 나쁜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어디로 가냐고 맞아. 밖으로 이렇게 나가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일방향 통풍구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한 6, 7가지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저희 신발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그냥 중창이지만 저희 신발만 쓰는 중창이에요. 되게 비싼 중창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에어패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져 줘야 돼요. 아, 예. 예.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쓸 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만 해놓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딱 잡을 수 있게끔 됐고 내가 거기서 눌러서 그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게 저희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중창도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012, 230 이렇게 해서 몰드마다 중창도 전부 다 철학 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하면서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몰드값만 이렇게 하면은 뭘 그 정도 들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디자인에 이 많은 중창과 이 많은 라스트와 이 많은 몰드를 생각을 하신다면 아, 그 정도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발의 구조고 우리가 이제 신발을 넣으면 이런 것들은 휠체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름을 휠체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다시 조퇴하려면 이게 기능을 하려면 반대로 이렇게 넣으면 짱짱해지겠죠. 이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는 것들이 좋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다 가죽입니다. 다 가죽들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노폐물이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흡수가 용이에요. 냄새가 이렇게 딱 그 합성 피혁 같은 경우는 미끄러진다고 보여죠. 미끄러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 신발 자체에서 흡수를 해버리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전부 다 그 가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피가 웬만한 에스콰이어 신발의 그 가피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 일반은 외피는 가죽이더라도 내피는 합성피혁을 쓰는 게 네, 다 합성피혁입니다. 배신감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비쌉니다. 비싸서 안 씁니다. 비싸서 안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단가 자체도 높기도 하지만 그 기술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국 공장에서 텅텅텅텅 찍어내는데 이런 것들은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성화 같은 경우는 소가죽을 많이 쓰지만 여성화 같은 경우는 그 양가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양가죽은 요만하게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양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하면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놓는다고 봤을 때 아무리 잘 잘라도 3쪽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내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피도 이런 것 정도로 써야 되면 소가지 가죽을 써야 돼요. 소가죽은 너무 뻣뻣해서 딱딱해요. 그러니까 내피 자체는 소가지 가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몇 장이 안 나오죠. 아무리 불러서 엎어치고 맺히고 해도 몇 장이 안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 신발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작업들을 봤을 때 신발이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원, 8만원 신던 사람들이 저희 신발을 보면 비싸죠. 근데 백화점에서 신발 사는 사람들은 안 비싼 거예요. 일반 그냥 저희가 기능을 빼더라도 이 고급 소재 자체가 워낙 고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장님은 싼 건 절대로 안 쓰세요. 왜냐하면 저희 신발은 오래 신을 신발이기 때문에 하다가 헤어져 버리고 늘어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가죽들을 써야지 전창가리를 하든 뭘 하든 새 신발처럼 이렇게 딱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해도 텐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화점 신발 가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백화점에서 세일해가지고 5만원짜리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때는 피곤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발에 대해서 단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이 신발 가격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백화점에서 신발 에스콰이어, 금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싼 소재감으로 쓰는 데다가 중국 공장에서 찍어서 오기 때문에 평범하지가 않아요. 단지 브랜드 인지도만 높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에서 에스콰이어에서 신발 신어보면 딱딱하잖아요. 텐디가 훨 낫죠. 텐디라든가 세라라든가 그런 게 훨 낫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찍어버리면 규격이 있거든요. 근데 텐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서 하기 때문에 가죽이 한 번 더 부드러워지고 두 번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찍어야 되는 신발들은요.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해야지 안 찢어지겠죠. 그래서 단단하면 작업 한 번 안 해도 돼요. 이 가죽들은 계속 이렇게 작업, 밑에를 긁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단단하고 싼 소재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거 신었는데 왠지 더 편안한 것 같아. 왠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소재감의 차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베네쇼라는 신발의 기능성 구두 신발이 있어요. 에스카이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시면서 이렇게 백화점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브랜드에 특히 이제 토요일날 가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몰리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곳은 왜 몰리나. 그래서 한번 신발도 신어보고 느낌도 보고 착화 느낌도 보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을 하는 거지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매니저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하고 이제 신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이 돈을 주고 그 신발을 사 이러고는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브랜드들이 밀집해 있어서 비교하기가 용이한 데다가 가격대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신다면 그 가격대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도 전부 다 30만 원 중후반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주말에 이렇게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왜 30만 원대의 저 신발들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나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렇다는 건 이 신발 가격대가 보편적인 가격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매니저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신발 가격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진짜 귀 잡고 끌고 가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워킹 원더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가버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죠. 거기에 워킹 원더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그 가버라는 것도 이렇게 푸스캔을 해줘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인소를 잡아주는 거예요. 인소를 잡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솔의 효과는 발의 아치를 고정시키는 효과지 내 발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주는 효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정국에서. 근데 인솔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 푸스캔을 한번 하는 거를 예약을 잡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어떤 거냐면 독일인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역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절차 자체가 복잡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만큼도 알지를 못하세요. 자, 며칠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셨죠. 푸스캔을 이렇게 해주면 내가 못할까봐 되게 떨린다고. 근데 다른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못하는지 잘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설명해주는 대로 저것이 진리구나 하고 듣는 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없어야 되겠죠.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괴롭거든요. 아니요.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데다가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엉인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전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낮은 자존감과 그 다음에 그 격분된 상반된 좀 그 자존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얘가 저를 바뀌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바뀌게 했지만 그 밑바탕에서부터는 저밖에 이거를 할 사람이 없고 이걸 제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고 이 푸스캔 자체는 발교육도 받았고 교정국 교육도 받았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어느 점인지 어떤 점에서 이분들이 아파하는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집사님께서 2차 양천치유센터 발을 다 그리셨잖아요. 1차도 좀 그리시긴 하셨지만 이분들은 발 사이즈가 거의 대부분 안 맞을 거예요. 근데도 나는 다 그려요. 왜? 나의 실패는 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발을 240이라고 그렸다고 해서 저분들의 발이 235였는데 40%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발 그림도 진짜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분이 정내 큰애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인지를 하시고 체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휘트니스 센터라든가 내가 모르는 곳 있죠. 내가 아는 곳에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럼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발 그리고 설명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내가 아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대리점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할 것 같으니까 나 아는 사람들 다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발 재고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이 잰 게 틀리고 내 설명이 틀리는데 너 나 그리고 디스크 있는 거 알잖아. 그렇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먼저 기를 죽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기를 죽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빨리 이렇게 돌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끼워 맞추는 느낌 같은 게 나 스스로도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탈피하시려면 모르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생판 모르는 곳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그래서 아닌데요 라는 반응도 듣고, 나 전혀 안 아픈데요? 그러면 당황해요. 아니 분명히 아파야 되는 거 맞는데 왜 안 아프지? 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좌우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같은 무게감으로 눌리기 때문에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내 근육이 안 아픈 거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밸런스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계속 응대를 해줘야 되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저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 입을 열어서 설명을 하고 입을 열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상호 이 교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 내가 뭔가가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잘 안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해봐야 되겠구나. 어차피 나 안 볼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가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해봤자 이 사람은 내 말을 반은 들을 거고 반은 안 들을 거고, 그런데 딴 데 가서 허리가 안 좋다고 라고 얘기하면 내가 떠오를 것이고, 어디 가서 허리가 좋다고 하면 그냥 그러고 잊어버릴 것이고, 이런 분들하고 내가 많이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가 어깨가 안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봐봐, 이것 때문에 아파.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같이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 형성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러고 있어요. 내가 아픈데 얘기 하나하나 그렇게 때려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일 미치겠는 게 당신은 며칠이 아니요. 부정도 긍정도 없는 이 어쩌라는 거라는 건지 나보고 설명을 계속 하라는 건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건지 아무 표정이 없는 분들은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또 왔다고 막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너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것들이 너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봐라. 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사람들을 너한테 계속 보냈겠냐. 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너한테 왔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 얘기가 굳이 안 들어오던데 나중에는 이제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거니까, 그리고 뭔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고객들도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틀려지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날 고치려고 보낸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쫙 이렇게 벌려놓고 치우지를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 근데 저보다 더 게으른 이종만 목사님이 오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막 치우는 거죠. 막 정리하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푸스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그 주일학교에 있는 그 꼬마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굉장히 움츠려 있는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엄마 누구냐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아이라고. 준호, 정준호, 희주 동생.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구나. 가슴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푸스캔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그렇게 보면 더 애정을 쏟아줘야 되는 거, 더 못 쏟아줘야 되는 거, 얘는 좀 잡아 당겨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겁니다. 고객들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단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가 내 스스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잘라줘야 돼요.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잘라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자신감 있어야 돼요. 말해놓고 내가 미치게 되면 이 상대방도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껏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촌에서 푸스캔을 하고 설명을 하고 발 재고 신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나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가실 때 꼭 따라가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행사를 하게 되면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이 핵심만 딱딱딱딱 짚어주고 보내고 애프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면 5분 신어도 달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착착착착 보여지잖아요. 내가 이 신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엄청 떨었어요. 진짜로 좋아질라나 진짜로 좋아질라나 이런 것들이 엄청 떨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이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 나빠질까?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확신이 들잖아요. 저희 신발은 확실히 좋다라는 게 인정이 됐고 제 스스로도 그게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빠지면 당신 몸이 사실은 이런 척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신발은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쫙 불을 비추는 것처럼 헤드라이트가 쫙 켜지는 것처럼 아픈 곳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골반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하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신있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거는 내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수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이 신발 신으면 좋아진다는데 왜 나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신발 신으니까 다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뭐 좋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안 좋아지는 사람 따로 있나 보네요. 저하고는 안 맞나 보네요.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뭐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의 자존감이라든가 내가 이 신발을 느끼는 것들은 한 단계가 쭉 하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본사에 물어봐요. 아니요 실장님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게 있는데 왜 더 나빠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원래 이런 부분이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도 이미 상처난 마음은요. 요만큼은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쭉 안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면서 땅이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쟁이라고 하죠. 딱 이렇게 화병을 근사한 화병을 구워놓고 불에다 놓고 빼고 불에다 놓고 빼고 하면서 하는데 진짜 고려청자가 나오려면 유약을 바르고 넣었다 뺐다를 7번 이상은 해야지 고려청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토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우리가 토기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목사님한테 하는 게 저는요 고려청자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거든요. 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3번쯤 네, 한 3번쯤 그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컴플레인들을 당해봐야 돼요. 나는 100% 다 배워가지고 이런 컴플레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대응하리라.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 8년인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것도 그분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무조건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지. 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닌데요. 저희 신발은 좋아지는 건데요. 전 100%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방지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고객님 3일 뒤에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 뒤에 보시자. 너무 답답하고 딱딱하고 힘드시더라도 3일 뒤에 보시자고 하는 건 그 3일 동안 이 신발이 주는 영향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3일만 신어보시고 그 다음에도 불편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3일 뒤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 3일 뒤에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나하고는 이 신발하고 나하고 궁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리가 딱 잡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편해지겠느냐? 그때부터 더 불편해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번 내 방에 주시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제가 스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시간만 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고객님의 자료는 꼭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때 그 스캔 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라도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내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납득할 수 있고 좋아지는 과정이네라든가 여기는 왜 더 나빠졌지? 라고 했을 때 응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많이 해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힐링 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네.